조금 낡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집. 저는 90년대 중반에 지어진 9호기에 살고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해 무리할 수 없었고 딱 2천만 원 들여 부분 수리를 했어요. 제가 3년간 살아보고 느낀 구축 아파트에 대한 단상. 첫 번째로 빌트인 가전이나 수납 옵션이 아예 없어요. 팬트리는 물론 붙박이장도 냉장고장도 없어서 구입해야 할 수납 가구들이 많았어요. 뒷베란다에 팬트리를 만들었지만 실내 공간이 아니라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살면서 소소하게 불편한 부분들도 많아요. 배관이 노후되어 수압이 약해 펌프 설치를 해야 했어요. 소소하게 손볼 일이 많아 집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는 게 동 간격이 넓고 커뮤니티가 없어 관리비가 저렴해요. 수납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건 저 같은 맥시멀리스트에겐 좀 힘든 일이었어요. 동선이 불편해질까봐 아일랜드장을 제작하는데 고민이 많았는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대부분 홈스타일링으로 꾸민 집이에요. 유행하는 얄쌍한 8mm 문선, 매립등, 실링팬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타협해서 겨우 한 건 화장실 한 개의 공사와 폴딩 도어였어요. 사실 원래 이케아 주방을 하고 싶었는데요. 주방도 전체 공사하기엔 너무 비싸서 냉장고장을 만들고 상판만 바꾼 게 다예요. 중문도 하고 싶었는데 필수라고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옛날 아파트 구조상 중문을 설치하면 정말 답답해 보이거든요. 대신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파티션의 차가운 금속 느낌이 싫어 크로셰 커튼을 달아버렸어요. 저는 인테리어 소품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편이에요. 얼마 전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새 화병을 사왔어요. 헤이리 마을에 갈 때마다 들르는 소품샵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예쁜 소품들이 참 많아요. 산뜻한 푸른색 무늬가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아 샀어요. 가끔 과감한 컬러감의 소품을 과하지 않게 두면 집 분위기에 활력을 더해줘요. 여러분, 마켓컬리에서 꽃도 파는 거 아시나요? 시범 삼아 구입해봤는데 싱싱하고 동네 꽃집보다 저렴해요. 한 종류의 꽃을 많이 사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요. 저는 베딩은 잔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컬러감을 선호해요. 오늘은 안방 침구 교체를 할 거예요. 추위를 많이 타서 극세사 이불 외에는 쓸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얼마 전 무인양품에서 겨울에 딱 쓰기 좋은 이불 커버를 구입했어요. 무인양품에서 베딩을 처음 사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퀄리티가 좋아요. 기모가 살짝 들어가서 포근하고 차분한 멜란지 컬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가격도 합리적이라 다른 컬러를 더 구입할까 싶어요. 구옥의 단열과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는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용 84제곱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난달 가스요금이 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관리비는 이 정도 나와요. 저는 단열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거실에 항상 러그를 깔고 있어요. 슬리퍼도 꼭 신고요. 오늘은 러그를 교체하려고 해요. 기존에 사용하던 러그는 하루가 모서리 4곳을 물어뜯었거든요. 장모 러그라 복원력이 좋지 않아 1년 만에 낡아졌어요. 자기야, 나 좀 도와줘. 모션 테이블은 다 좋은데 참 많이 무거워요. 무거워.
강아지 냄새가 배어있는 꼬질꼬질한 러그. 낡아진 러그를 걷으니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시라메종 러그를 선택했는데 명성대로 정말 만족스러워요. 수입 러그인데 포근하면서도 탄탄해서 보관력이 참 좋아요. 물 세탁도 가능하다고 해서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러그를 아이보리로 바꾸었더니 거실 분위기가 확 밝아졌어요. 인테리어는 남에게 보여주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 제일 마지막 사치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영상을 찍다 보니 보여드리고는 있지만요. 저는 하고 싶은 인테리어가 정말 많았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평 말고 현실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하고 결심했어요. 크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비록 흔한 구조의 구옥이어도, 전셋집일지라도 적용할 수 있는 홈스타일링을 바탕으로 한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식물과 취향에 맞는 따뜻한 가구, 소품들로 정성 들여 가꿔가고 있어요. 포인트가 될 만한 하트 모양의 쿠션을 구입했어요. 쉐누아 파리라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쿠션인데요. 29cm에도 판매되고 색상도 다양해요. 진짜 귀엽죠? 러그도 바꾸고 쿠션도 구입하니 거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다른 날, 하루가 새 러그가 낯선지 아직까지는 탐색 중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하는 거 어때?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버 버튼이 온 날이에요. 저한테 실버 버튼 언박싱 하는 날이 오다니요. 제가 최근 소소하게 구입한 리빙템들 공유해 볼게요. 데코뷰에서 바란스 커튼을 새로 구입했어요. 공간의 면과 선이 간결할수록 예쁘다는 걸 깨달아서 불필요한 부분은 가리는 게 좋아요. 전자레인지가 있는 선반을 바란스 커튼으로 가려요. 저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느낌의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아기자기한 소품을 많이 활용해요. 저는 전원 생활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있어요.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은 꿈. 구축 아파트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구조적 특성으로 안방을 제외한 작은 방들의 햇빛이 잘 안 들어요. 낮에도 불을 켜야 할 때가 많아서 아쉬워요. 이 방은 원래 드레스룸이었는데 이제 용도가 참 다양해졌어요. 편집도 하고요. 요즘은 냄비도 보관합니다. 구옥이라 알파룸이 없는 탓일 수도 있어요. 저는 아기자기하고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는데 최근 구입한 귀여운 수세미 보여드릴게요.
콜란샵 갔다가 못 참고 구입한 귀여운 만화 수세미예요. 이 수세미는 너무 새하얘서 그릇을 닦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개수대에 붙여놓고 개수대 청소용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했어요. 만화 수세미는 원래 알던 제품인데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없었거든요. 롯데 백화점에 있는 콜란샵에 한정판 디자인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클로브된 화이트닝 치약인데 제가 매일 커피랑 홍차를 마시다 보니 치아 착색이 걱정돼서 이번에 치약을 바꿔봤어요. 워낙 미백 치약으로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지만 이 패키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입해봤어요. 근데 효과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젤리젤로 칫솔은 200% 추천드리고 싶어요. 색감 너무 고운데 심지어 기능도 최고. 미세모라서 치아가 깨끗하게 닦이고 제가 잇몸이 약한데 엄청 부드러워서 하나도 안 아파요. 부드러운 칫솔은 잘 안 닦이던데 이건 잘 닦여서 이제 칫솔은 이걸로 정착할 생각이에요. 색감도 진짜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새로 산 아에이오 파우치 진짜 귀엽죠? 29cm에 파는데 색감이랑 디자인도 다양한데 다 예뻐요. 저는 좋아하는 연보라색으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원목 트레이랑 식판류를 새로 구입했어요. 저는 트레이를 활용해서 테이블 세팅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트레이에 하나씩 작은 반찬 그릇들을 넣어서 세팅하면 보기 되게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몇 년간 하나씩 모으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건 한샘 우드 트레이예요. 이건 썸띵 플레이에서 구입한 멜라민 식판인데 디저트나 브런치 플레이팅용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원목 트레이는 무인양품 제품이 마감도 좋고 색감과 나무의 결이 고와요. 최근에 무인양품에서 큰 사이즈를 새로 구입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희 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실 것 같아요. Wish that I could find the words to describe you now, as I'm lying next to you and the world goes quiet. Wish that I could make you see how you fit me perfectly, and I fall for you again. We've been through it all. You're the one who understands. In a world where hope grows thin, you've completed me. And the story left within tells me how to breathe. Wish that I could make you see how you fit me perfectly, and I fall for you again. We've been through it all. You're the one who understands. Fall
for you again. We've been through it all. You're the one who understands. And I fall for you again. We've been through it all. You're the one who understands.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타샤 블루입니다. 이렇게 라이브 형식으로 기획 없이 촬영하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라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반년 전에 이 마이크를 구입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쓰지 않다가 지금 진짜 오랜만에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혹시 저한테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자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댓글 이벤트... 야, 하루도 같이 나오고 싶나봐요. 하루랑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핸드폰에 남겨주신 댓글들을 적어왔어요. 진파리님께서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서 질문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이 주제는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올리면서 댓글을 통해서 꽤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나타샤님 평소에 되게 기름지고 살찌는 음식 진짜 많이 드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이 안 찌세요? 막 이런 질문을 종종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살이 찌기는 찌고요. 한 2kg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나타샤님은 모태 마름이세요? 뭐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일단 절대 전혀 마르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제가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봐서인데요. 사실은 제가 고3 때 최고 몸무게가 65kg를 찍을 정도로 꽤 통통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좀 대학 생활을 좀 예쁘게 보내고 싶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15kg 이상 감량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딱 6개월 만에 요요가 오더라고요. 원상태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뭐 덴마크 다이어트니 아니면 심지어 식욕 억제제 다이어트 한약까지 처방받아서 먹어봤는데 항상 그때뿐이었고 오히려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려고 약속 하나 잡으려고 할 때도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고민을 할 정도로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이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되게 기형적인 게 사람들이랑 만날 때는 잘 안 먹는데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좀 뚱딴지 같은 소리지만 심리학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이 그 좀 자존감이 낮고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되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된 집착과 자존감 낮고 막 이런 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깨달아서 그때 제가 했던 결심은 다이어트를 그만두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긍정 운동 막 그런 게 그 당시에 유행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하체 비만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체 막 몸무게가 65kg인데 상체는 55인데 하체가 77이었어요. 되게 불균형한 몸매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는 비록 다리가 두껍지만 나는 비록 하체가 튼튼하지만 되게 그래도 상체는 날씬하잖아. 그래 그런 식으로 좀 나 자신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되게 즐겁게 먹고 맛과 향을 좀 되게 풍성하게 느끼고 좀 삶을 즐겨보자. 살쪄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편하게 마음가짐을 바꾸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인생에서 뭔가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집착하면 잘 안 되고 내려놓으면 얻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다이어트, 이런 건강에 대한 것도 제가 날씬해져야 돼, 뼈마름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점점 더 살이 쪘는데 다이어트를 그만두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6개월, 1년 사이에 그냥 살이 확 빠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었는데 되게 천천히 즐기면서 먹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예전처럼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하나하나 이 맛과 향을 느끼면서 즐기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서서히 좀 되게 이상했던 저의 식욕 그런 호르몬? 그런 상태가 점점 정상화 되더라고요. 이전처럼 배가 불러도 입에 음식을 막 집어넣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되게 막 예전처럼 폭식을 하기보다 먹을 만큼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서서히 몸무게가 좀 정상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몸무게가 쭉 유지되고 있어요. 신기하죠? 모태 마름도 아니고 또 되게 살이 많이 쪄본 적도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뭐 그렇다고 또 제가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제가 삶에서 활력을 얻고 좀 에너지를 얻는 정도로만 가볍게 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그만두기로 한 결심이 꽤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의 다른 습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저는 생활 속에서 몸을 진짜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집에서 진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어떤 편집을 하거나 영상 기획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일어서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몸무게가 쭉 유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연주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삶의 디프레스 구간을 지금 지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삶의 힘든 구간이 왔을 때 어떻게 마인드셋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쉼을 가지는지 이 질문을 주셨어요. 뭐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일단 삶의 디프레스 구간이라는 거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되게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거나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저도 그렇게 오래 살아온 건 아니지만 살면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거는 저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철학자의 책을 진짜 좋아해요. 지금 가져와 봐야겠다. 하루 잠깐 내려가. 바로 이 책인데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리고 질서 너머라는 책이에요.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이렇게 출시되는 책마다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사람은 인생이 부과한 책임을 기꺼이 지기로 결심했을 때 이제 삶을 더 의욕적으로 살아갈 의지가 생긴다는 건데요.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제 인생을 지탱해준 문장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들이 되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피하려고 하거나 원망하려고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래 기꺼이 받아들여보자 한번 온몸으로 부딪혀보자 라고 결심을 했을 때 오히려 되게 의지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기본 마인드셋은 저는 인생은 고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는 당연한 거고
되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감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 기간에 어떻게 이걸 극복하는지에 대해 인터뷰한 글이나 영상 이런 걸 그렇게 많이 찾아봐요. 이 운동선수들이란 진짜 정말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를 저는 되게 존경을 하는데 이 분들이 어떤 자기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는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정상의 자리에 갔는지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저도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좀 되게 소소하게 힘들 때는 저는 사실은 제가 번아웃이 오거나 슬럼프가 오는 것조차 못 느낄 정도로 어떤 하나의 목표가 생기면 되게 달려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번아웃이 올 때쯤 되면 남편이 한 번씩 저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끊어주냐면 여행 계획을 잡아요. 그게 뭐 가까운 데가 되기도 하고 좀 해외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 가을에 혼자 유럽에 한 달 다녀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가기 전날까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가기로 했을까? 나는 집에서 그냥 일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니라고 가라고. 지금 너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쉼의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저를 등 떠밀어서 다녀오게 됐는데 그런데 진짜로 남편 말대로 그렇게 한 달간 다녀오고 나니까 진짜 에너지가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충전된 에너지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채널 운영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그렇게 잠깐 일상을 끊어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사실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익숙한 집이라는 공간이 좋고 그냥 책 읽고 일하고 영상 찍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여행을 가도 한국이 더 좋아요. 한국 사람 보이면 되게 편하고 한국인 후기 많으면 되게 안심되고 여튼 그런 저이지만 이렇게 일상을 한번 끊어주는 것 정도는 오히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 소소한 번아웃이 올 때는 저는 보통 흘러간 영화나 드라마, 책 이런 것들을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책을 보고 뭐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가 좀 자극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미 봤던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몇 개 리스트를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씩 보면은 저는 그렇게 힐링이 돼요. 명절 연휴에 저는 남편이랑 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봤어요. 지금까지 한 10번은 넘게 봤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영화를 보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재충전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고 있습니다. 되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질문 말고도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나눠줬으면 하는 것들, 주신 것들 제가 다 메모해 놨거든요. 참고해서 다음번에 영상 촬영할 때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어색하긴 한데 이런 시간도 재밌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여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사실 브이로그를 찍었었어요. 근데 편집 좀 하다가 지금 좀 내팽겨친 상태예요. 전 여행 브이로그를 올리면 이제 많이 안 봐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제 채널의 주제랑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안 올리고 있었는데 뭔가 여행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완성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여행 브이로그 올려도 많이 봐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화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